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행통. 만사행통 하십시오,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이 아니라 오늘 일요일이죠. 뒤에서 로마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성탄절은 많이 남았죠. 한 20일간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 특사는 참으로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여권 핵심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마음은 굳혀놓고도 그 파장 때문에 특사안의 초안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고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석방, 통일진보당 통진당의 수괴에 해당하죠. 이석기 전 의원 형집행정지 석방. 이석기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7년 넘게 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석방 요건에 해당될 겁니다. 모범수로 복역을 해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는 석방, 이명박은 계속 복역, 누구는 계속 있고 누구는 풀어주고 하는 반대 여론, 비판 여론이 특사가 단행되고 나면, 뚜껑이 열고 나면 아마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이명박을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상당히 반발할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은 통진당 이석기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경우입니다.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이석기 통일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해산되고 그곳에 있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석기를 비롯한 사람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농부는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일부 도상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짜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란 목적 비슷한 게 인정이 되는데, 그런 위험한 사람을 대선을 앞두고 석방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석기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이 경기 동부 출신의 운동권들입니다. 묘하게도 이재명 후보가 그 핵심 코어 그룹은 경기 동부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경기 동부라는 세력이 성남지사, 경기지사에 이어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차지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건설노조 등 비정규직 노조들을 앞서 접수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당까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경기 동부가 장악하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 경기 동부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버리는, 여당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고 성탄절이고 이런 것을 떠나 나라의 장래가 캄캄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 성탄절 특사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 대로 큰 골자는 이미 확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큰 충격파를 감안해 계속 고심을 하겠죠.
기다려봅시다. 지금 여야의 대선 후보 이재명과 윤석열, 오늘 일요일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호남 방문,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전북 지역, 지금 정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정권 재창출에 기대를 끄는 여당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도 안 되지만 검찰 정권도 안 된다고 윤석열 후보를 기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민생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생을 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식 표퓰리즘을 민생이라고 호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 중 한심한 게 많고 이미 몇 가지는 이미 스스로도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거듭 말을 바꾸고 하는 일을 보면 참 믿기 어려운 후보입니다. 이 말을 했다가 제 말로 바꾸고 아니면 아예 외면해버리고 말을 피해버리고 화제를 전환해버리고 참 말은 잘하는 후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왜 그렇게 바뀌는지 그리고 바뀔 때 전혀 미안함이나 양심이 같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후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꺼울 흑, 후. 시커먼 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국에서 그런 후흑학까지 있죠. 이런 후흑의 초절정 고수입니다. 나쁜 의미죠. 이재명 후보 그렇게 말을 바꾸거나 그래도 뻔뻔스럽게 또 화제를 돌려버리는 그런 후흑 좀 버릴 수가 없습니까? 좀 제가 대신 맞아주겠습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 부산을 어저께 이준석 후보와 자신에게 투정을 부리듯 당무 거부를 하고 사나흘 간 부산, 여수, 순천, 제주 등지를 방문하며 회를 먹였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깐부가 된 듯 어저께 부산 북항 등을 같은 붉은 스웨터를 입고 다녔습니다. 부산이라 단디 하자, 단디 합시다 이런 것을 써놓고 다녔더군요. 단디는 저희 전매특허인데 하여튼 저도 부산이니 그랬겠죠. 저는 원래 고향은 통영군 욕지면입니다. 물론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단디라는 표현은 참 제가 즐겨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방송을 많이 들어보거나 제가 글을 많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도 상임선대위원장이면서 홍보미디어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세 분과 단합해 일치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부디 잘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제 한 달 가깝게 끈 선대위 우승을 둘러싼 힘겨루기, 밀당 이런 것들 좀 없애 주시세요. 그것 때문에 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윤 후보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10% 이기고 있던 게 이제 36대 36으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는 최저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최대치일지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30% 박스권에 갇혀서 좀 하향 곡선을 걷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후보, 그다음 김종인 총괄 이들과의 어쨌든 봉합인지 완전한 화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로 상승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12월 달에 한 번 더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술가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 서너 달 전에 9월 달에 또 11월 달에 위기를 만든다. 그건 음력이기 때문에 12월 달은 지금 11월, 음력 11월은 12월 오늘부터입니다. 시작됩니다. 그러니 좋은 일, 묶였던 것, 또 꼬였던 게 풀리는 것은 10월 달의 일이었으니 그걸 위기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거보다 다른 형태의 뭐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또 위기가 한번 닥치는데, 아마 잘 대처하면 그런 위기도 얼마든지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위기를 맞더라도 또 이재명 후보, 민주당도 헛발질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가이, 일본말이죠. 일본말이 반가이라고 하는데 만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고 하니 쫄 필요 없습니다. 요즘 시체말로 사나이 가는 길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런 법입니다. 어떻게 항상 해가 쨍쨍 나는 그런 따뜻한 포시라운 그런 길만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고 그러다 보면 또 붉은 용단이 깔린 길을 걷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대선은 94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94일 동안 두 후보 페어플레이 하십시오. 상대방을 향해 지나친 비난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쫓기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구체적인 그런 험담이랄까 흠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동연 후보가 아니죠.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해버렸습니다만 아직도 파장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조동연 선대위원장의 지난 여름을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더군요.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보인 추태는 좀 한심합니다. 그걸 거짓 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언론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게이트 키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유튜브에 그거 하지 어떻게 언론이겠습니까? 마치 가로세로 연구소를 언론으로 해서 전체 언론을 묵치를 하려는 그런 작태, 전체 언론이 그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것 같이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작태를 당장 그만두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우리 나라의 앞날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 그날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국가사회주의 길을 걷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분기점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지방 권력마저도 서울시 같은 경우 시의원 110석 가운데 99석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처럼 보궐선거에서 당선인데 계획을 하려고 해도 TVC인지 S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이 엄청난 고액 연봉인지 월급인지 1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돈을 한 해당 받고 있는 방만한 TBC의 세금 지원 130억을 삭감을 하려고 하니 오히려 13억을 더 보태서 143억 오세훈 예산보다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방만한 그런 지원도 대폭 삭감을 하는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는 원상회복했습니다. 죽은 박은순을 살리려고 산 오세훈을 죽이겠다는 그런 작태입니다. 여러분, 내년 3월 9일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84일 지방선거 또 중요합니다. 그 두 선거에서 이 서울시의회의 이 작태, 정권 교체를 해서
서울시 25개 가운데 24개 구청장을 독식하고 시의원 110석 가운데 99석을 독식한 앞, 그리고 못하는 일이 없는 이런 지방 독재, 지방의회 독재 끝장냅시다. 여러분 확실하게 투표합시다. 이제 야당도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야당의 선대위 출범과 함께 다른 한쪽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곧 출범하게 됩니다. 정원진의 공약을 위한 겁니다. 반문 탈문을 외치는 양심적 운동권 세력들과 여당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동교동, 상교동 양심적인 분들, 민주노통을 경기동부가 장악한 것에 분노한 양심적 노동계 세력, 또 양심적인 시민단체 출신들, 이런 분들을 대거 새 시대를 열어나갈,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교체를 염두에 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에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한길이 폐암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중책을 맡아? 그런 나쁜 이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 뉴스입니다. 김한길은 지금 폐암이 완치가 돼 아주 정력적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력투구 기대합니다. 그의 부인인 최명길 씨는 연예인 중에는 드물게 스캔들 한 번 없고 아주 평판이 좋은 1급 연예인입니다. 김한길의 내조, 또 눈에 안 보이는 문화연예계 이런 데에 대한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가세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앞날은 내년 3월 9일 야통정교에 달려있습니다. 아니, 야대통 정정교. 야권이 크게 뭉쳐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단번에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자 여러분, 그 다음 독자 여러분이라고 하네요. 제가 미디어 빌이라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미디어 빌을 치면 채원의 주충우돌, 좌충우돌에서 좌를 떼고 설주자를 넣어가지고 제가 약주를 좋아합니다. 주충우돌을 치면 저희 매일 연재하는 저희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 평론을 위해 많은 취재도 하고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글을 읽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이니 잘 봐주십시오. 반드시 야대통 정정교 합시다. 이상입니다.